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서 시장에 충격이 컸죠.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공개됐는데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은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늘어날 일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공시가 폭등 논란과 함께 향후 집값 전망까지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나오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공시가격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보니까요. 평균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별로 나눠보면 역시 강남 3구가 더 많이 올랐더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강남 3구 포함해서 용산 같은 지역 개별 공시가격 단독주택집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가격대가 높은 고가주택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를 더 높게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좀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지역들의 인상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 올해 발표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상태에서 조금 상승세가 둔화된 강남권보다 중저가 지역이 더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요. 네. 단독은 상대적으로 현재 현실화율이 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싼 주택이 몰려 있는 곳들이 더 올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공시가율, 그러니까 시세 반영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아파트는 70%인데 지금 단독주택의 경우는 55.8%. 네, 맞습니다. 어쨌든 현실화율 목표치는 90%라는 그 똑같은 수치를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여지는 단독주택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매년 오르는 인상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우려가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올해 인상 결과로 지금 70%막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네. 단독주택은 지금 55.8%여서 현실화율이 사실 뭐 대략으로 치자면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아직 안 된다는 얘기고요. 2035년까지 90%까지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에 매년 높게는 한 3% 이상씩 올라가야 목표로 한 35년에 시세 대비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올해만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오를 수 있다. 그러자면 세금이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공시가격 올해 인상률이 발표되고 나서 여러 이제 갑론을박들이 있지만 지자체장들이 나서서 이거 전면 재조사해라, 국토부 표준주택 가격 산정 기준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이 매겨지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단독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먼저 이제 연말에 발표를 하고 그걸 기준으로 시장에 있는 각각의 개별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지자체가 매겨서 발표를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가격에 맞춰서 개별 공시가격들도 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표준 공시가격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계속 좀 이제 제안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후반의 상황을 보시면 제주도에서 빈집이고 공간대 표준 공시가격으로 쓰였다 뭐 이런 것들 사례로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이제 개별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데다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가격을 조금 낮추는 이런 지자체의 이런 조정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좀 권한이 축소되면서 표준 가격에 맞춰서 공시가격을 개별적으로 다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준 가격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나 반발이 많았던 걸로 평가가 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표준 공시가격 인상률에 비해서 개별 단독주택들의 인상률들이 더 높은 구들이 나타났어요. 대표적으로 뭐 용산구 같은 지역이 그런 사례로 꼽혔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표준 가격보다도 지자체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임의로 개별 가격들은 덜 올려주는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네. 이런 권한들이 대폭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개별 가격들이 표준 가격들보다 더 오르는 사례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거잖아요. 세금이 그렇죠. 늘어나게 네.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장들도 이제 표준 가격들에 대한 반발 혹은 이 공시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들에 대한 반발들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구 단위로 본다면 구청장의 구의 역할이 이제 축소되면서 예전에 조정의 폭의 여지가 있었던 게 이제 많이 사라졌다. 그렇죠. 그래서 더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뭐 여기에 대한 반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떻게 보면 세금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각종 종부세, 재산세의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단독주택도 그렇고요, 공동주택도 그렇고요. 어쨌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과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많이 내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뭐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좀 다를 수 있겠고 연말에 합산 결과가 나오는 종부세도 아직 정확히 아실 수는 없겠지만 네. 특히 이제 종부세의 경우에 올해 1주택자도 세율이 조금씩 올랐고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 공시가격을 과표로 잡을 때 인정하는 네. 기준자들도 5%포인트 더 올랐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종부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발표 등을 보시면 공시가격 6억 원 아래에 있는 좀 일반적인 대다수의 저가주택들은 뭐 단독이든 아파트든 재산세율을 3년간 또 0.05% 낮춰주는 조치를 작년 말에 이제 세법 통과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부담이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나 단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종부세가 지난해보다는 다 오르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주택 소유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고 더 중요한 건 이 현실화 과정이 올해가 끝이 아니라 아파트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이제 시작 단독주택은 아닙니까? 맞습니다. 냉정하게? 35년까지 네.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아파트가 지금 현실화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지금 70% 평균에서 90%까지 향후 10년 동안 계속 끌어올리려면 만만치 않은 인상 속도를 보일 수밖에 없고 단독은 현재 55% 후반인데 그걸 90%까지 15년 동안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매년 공시가격이 집값이 뭐 폭락하지 않는 이상 올라갈 거고 보유세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니 걱정들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그동안 꽤 오랫동안 어쩔 수 없는 이런 메커니즘과 정책적으로 현실화율과의 괴리가 굉장히 컸었던 거를 너무 단기간 동안 로드맵에 따라서 현실화를 맞추려다 보니까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네. 세금이 매년 너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조세 저항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 많이 내는 거 누가 반기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길거리 다니다 보면 나이 지긋하신 분들 종부세, 재산세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예전에 똘똘한 한 채라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금 폭탄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다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만 남기자 이런 경향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도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또 논란이 됐던 게 고가주택을 산정하는 기준이 이제 9억 원인데 9억 원 이상 넘는 주택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세율을 많이 인상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다 보니까 이 9억 원이라는 기준이 너무 오래된 기준이고 이 기준을 갖고 고가주택을 산정한다면 이게 지금의 실정과 맞느냐라는 불만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다 얘기가 많은데요. 특히 이 똘똘한 한 채 논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래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 다주택자 규제에 따라서 종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의 세율 부담이 더 중과되는 구조보다는 덜 내시기는 할 겁니다. 고가일지라도. 근데 상대적으로 1주택자들은 투자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거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네. 미실현된 이런 이제 자산 가치 증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좀 더 뭐 종부세 등을 완화해주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다시 그래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9억 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해진 지가 결정된 지가 이미 10년이 넘은 기준이죠. 2008년 이제 말에
9억 원 기준으로 종부세 기준이 결정이 돼서 네.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가격은 2배 이상 급등을 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간만에 건축비 자체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좀 평균적인 주택이 아닌 비싼 주택, 부자들에게 이제 징수가 되던 종부세 자체가 너무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나 이런 시세들이 오른 것들에 이제 물가들이 오른 것들에 감안해서 종부세 기준을 좀 조정해야 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구체화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뭐 12억 원으로 올려야 된다던가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네, 있었는데 사실은 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좀 유야무야 흐지부지 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런 논의를 다시 하기에도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전국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에는 현재 LH 사태가 너무 이제 큰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무게감 있게 실질적으로 논의해 나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구체화되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네, 여기서도 LH가 등장을 하는군요. 그 종부세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 부자증세라고 이제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부자증세가 아니라 그냥 보통세 아니냐라는 논란도 나오고 예, 대상이 많이 늘었죠.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너무 급하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유예하는 것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 나오지만 뭐 지금 사실상 논의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어쨌든 못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정부가. 여당에서도 그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니냐, 유예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현재까지는 못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또 네. 95% 정도를 차지하는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율 이제 3년간 인하 조치도 해놨기 때문에 당장은 그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못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도 당장 진행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